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9천만 원까지는 연금화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1억 원에 20년 동안 매달 8만 7천 원씩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보험금 중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돌리면 55세부터 20년 동안 1년에 164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은 나이에 신청할수록 연금 액수는 늘어납니다. 유동화 자격이 되는 사망보험은 현재 75만 9천여 건입니다. 각 보험사는 자격이 되는 가입자에게 10월까지 개별 통지할 방침입니다. 당분간은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30일 안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종합공급 대책을 늦어도 다음 달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발표될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면서도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일부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다리 상부 구조물을 받쳐주는 전도 방지 시설의 임의 제거 때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사구간은 발주처의 정밀 조사를 거쳐 재시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세종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공사 중이던 다리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 시설의 임의 제거를 꼽았습니다. 스크류 잭으로 불리는 전도 방지 장치가 다리 상부 구조물을 받쳐줘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 장치를 임의로 제거해 상부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완전 가설이 완료되기 끝나기 전에 스크류 잭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불안정성에 의한 비틀림이 발생을 하면서 거더가 옆으로 넘어지고 전도되면서 교량 전체가 붕괴된 사고였습니다. 사조위는 또 상부에서 이 거더를 이동시키는 런처라는 장비가 전방 이동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후방으로 이동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습니다. 다만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조위는 이 밖에도 시공 계획과 작업 일지의 운전자가 다르게 기록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공사 구간은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정밀 조사를 거쳐 보수나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조위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시공사와 발주청 등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2살 김성진. 당시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급작스럽게 공격받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교화되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에 젤렌스키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양자회담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며 이후 자신을 포함한 3자 회담이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 주둔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에 열린 태도를 보인 건 새로운 사건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 다만 영토 문제를 놓곤 여전히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양측의 전선을 고려해 영토 교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hat is very important that all the sensitive things, territorial etc., we will discuss on the level of leaders during trilateral meeting.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도 만나 평화협정 논의를 이어갔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논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 간 양자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이후 자신을 포함한 3자 회담이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의 두 당사국이 담판을 벌이도록 한 뒤 합의가 도출되면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서 종전을 공식 선언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은 고성이 오갔던 지난 2월과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기꺼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관련 세부 사항이 열흘 내에 마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 40분간 전화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또 여러 유럽 정상과의 협상에 대해 알렸으며 솔직하고 매우 건설적 대화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직접 협상을 지지했다며 이에 참여하는 대표들의 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기꺼이 만날 것을 트럼프에게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향후 2주 안에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1대1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mit dem russischen Präsidenten telefoniert und verabredet, dass es ein Treffen zwischen dem russischen Präsidenten und dem ukrainischen Präsidenten innerhalb der nächsten 2 Wochen. 회동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제 만남이 성사된다면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정상이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서 어떤 조건도 없이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신호를 받았다며 세부 사항은 열흘 안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러시아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에선 현지 시각 18일 새벽 5층 아파트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최소 7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중에는 생후 1살 반 아기 등 어린이 2명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새해 휴전안이 나왔고 하마스가 이에 동의하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고의로 굶기고 있다는 인권단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새로운 휴전안에 하마스가 동의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인사는 현지 시각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쟁의 불길이 꺼지기를 기도한다며 새로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60일간의 교전 중단,
가자 지구에 역류 중인 생존 인질 10명과 시신 18구 석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가자 지구 구호품 반입을 위해 이스라엘군이 병력을 옮기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명과 전쟁포로 1,500명을 풀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재국 이집트는 전쟁이 끝나면 국제연합군의 가자 주둔을 돕겠다며 가자 지구 안전 보장도 시사했습니다. We are standing ready, of course, to help, to contribute to any international force to be deployed in Gaza within some specific parameters. 이스라엘도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는 자신의 강경 대응 때문에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כמוכם, שומע את הדיווחים בתקשורת, ומהם אתם יכולים להתרשם מדבר אחד. החמאס נמצא בלחץ אטומי.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고의로 굶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فوق الشهد وفوق الجرحى وفوق الذل اللي بيصير فينا ان يصير زي هيك انا قديش عمري 50 سنه ادري 3 كيلو حطوا لي حاجه ولا طلت ولا حاجه. 엠네스티는 가자지구 병원 관계자와 피난민 인터뷰를 토대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가장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건조한 신형 구축함을 점검하고 핵무장이 계획대로 진행돼 만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어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에서 북한의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 무장체계 통합 운영 과정을 시험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연습은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의사를 보여주는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 표현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훈련을 겨냥하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육성하고 있는 해군이 국방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해군이 가까운 앞날의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방위력의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서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최연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해군의 첨단화, 핵 무장화가 단계화되는 데 만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훈련을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훈련 중단을 압박한 건데 동생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경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통일부는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김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150선까지 밀렸습니다. 관세와 지정학적 쟁점,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경계감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72포인트 하락한 3,151.56에, 코스닥은 10.09포인트 내린 787.96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혼조 마감했고 코스피 시장 상승 출발한 뒤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장중 1.1%대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 큰 하루였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지만 외국인 4천억 넘게 팔며 부담을 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MNC 솔루션 등 원전과 방산주, HD 현대미포를 비롯한 조선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 하이브 등 엔터와 미디어주, 크래프톤을 필두로 게임주, 미스토홀딩스와 시엔스윈드, KB금융 강세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SNC스는 공모가를 웃돌며 50%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도 더 늘어났습니다. 경기 동부와 세종 등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됐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한낮에 경북 울진이 37.9도까지 기온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절기 처서 이후에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강원과 호남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도 내륙 곳곳에 잠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25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예상이 되고 한낮에도 서울이 31도, 대구 34도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대공로의 재산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입제 단계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 원래 삶의 땅같이 과 국가 사이에 꼬리 없는 전쟁. 지와 형님, 누가 길을 나지? 없는 쉬운 일이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 전라도 오면 거시기 한마디면 다 끝나지. 이런 닭을 우리에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 심어서 길러서 직접 안 되는 거니까 좀 사게 해주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까지 높아졌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들이 필요한지. 우리 학교 댄스 동아리 친구들 완전 멋진데 한번 볼래요? 갑자기 찍으면 어떡해. 촬영하기 전에 허락은 받으셨나요? 특별히 고급 정보. 나도 한번 투자해봐. 저는 이런 영상 찍은 적 없는데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정보 출처와 내용 확인은 필수.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해 이제는 미디어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루앙과 골짜기 중심부에서 금빛 태양이 떠오르며 땅과 강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용기는 필수죠.